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보된 비 속에서 시원한 여름날을 지내시기 바랍니다. 4.15 총선에서 좌파가 압승한 이후에 한국 사회는 정말 이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물구나무 막가파 사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도덕, 체면, 헌법, 법과 질서, 정치권의 관행 마구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인터넷에 있는 조국이 노래 부르는 장면을 보셨습니까? 조국이 이런 탁자에 여러 사람들이 둘러싸인 가운데서 기타 치는 사람의 반주에 맞춰서 가수 이정선의 나들이라는 노래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그의 앞에는 맥주잔이 놓여 있고 그는 맥주를 몇 잔 마신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흥에 겨웠는지 손으로 탁자를 두들기면서 박수까지 맞춰가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조국은 아들, 딸의 허위 인턴 포함을 해서 부인의 투자 그리고 이 유재수 감찰 무마까지 포함을 해서 모두 12개의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는 형사 피의자입니다. 형사 피고인입니다. 그리고 이 지난 1월에는 서울대에서 교수 직위 해제까지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 보기에도 부끄러워서 자기가 법무부 장관을 했던 법무부와 검찰 직원들 보기에도 부끄러워서 아니면 청와대 민정수석을 했기 때문에 하여튼 이 국민 보기에 부끄러워서 설사 자기가 결백하다라 하더라도 일단 자기가 12개 혐의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반성과 자중자애의 분위기 속에서 있어야 마땅한데 마치 생일 파티를 벌이는 것처럼 마치 무슨 술판이라도 벌어진 것처럼 저런 식의 노래 부르는 장면을 요란하게 유튜브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조국에 대해서는 익히 아는 바지만 저는 저런 것들이 4.15 총선의 좌파 압승의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우파가 압승을 했으면 우파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으면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조국이 저런 행동은 엄두를 내지 못할 것입니다. 더구나 최근에 조국이 윤석열에 대한 이 좌파 세력의 집중적인 공격에 고무받은 바가 있을 겁니다. 특히 민주당의 서른 최고위원이 나서서 이제는 윤석열의 문제를 결판을 낼 때다. 자기 같으면 검찰총장 사퇴하겠다 라는 식으로 사퇴를 압박하는 것. 이해찬이 민주당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은 좀 부담스러우니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고 하지만 이 치고 빠지는 작전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 윤석열에 대한 압박이 심해질수록 조국의 노래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민주당에서 5.18 왜곡 처벌법을 발의를 해서 이 부산지방법원의 김태규 부장판사가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헌법상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걸 마치 5.18에 대한 이 공수부대의 진압 상부 명령에 따른 법과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진압을 나치의 유태인 학살에 비유를 해서 독일에서 나치를 미화하는 것을 처벌하는 이런 것을 본따서 5.18을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해서 얘기하는 것. 예를 들어서 5.18 폭동이라든가 하여튼 이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이런 표현은 전부 다 법적으로 올가미를 씌우겠다라는 식의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김태년 원내대표가 강원도 고성의 화엄사를 찾아가서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서 협상을 벌였습니다마는 8일 만에 역시 빈손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해찬이 추경을 반드시 6월 국회 안에 처리해야 된다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민주당은 나머지 지금 6개의 위원장을, 법사위원장을 포함을 해서 법사위원장을 야당으로부터 뺏어와서 6개의 상임위원장을 임명을 했고, 나머지 12개를 채워서 일단 원 구성을 한 다음에 6월 국회를 밀어붙여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라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이 야당 몫이라고 하는 것은 20여 년의 오랜 정치 관행입니다. 법사위원장을 틀어주는 것은 일단 법사위를 통해서 윤석열이에 대해서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겠다. 그래서 잠재적인 대권 후보 가능성이 있는 윤석열이를 일단 크게 상처를 내겠다. 두 번째는 자신들이 주요 어젠다로 삼고 있는 각종 법안, 5.18 왜곡 처벌법이라든가 이런 법안을 속도 있게 밀어붙이는 데에 법사위를 활용을 하겠다. 이런 계산은 아니겠습니까? 네, 마지막 5번째, 제가 강렬하게 비판을 했습니다만은 이 나라의 국방장관이라는 정경두가 대한민국의 자산을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한 북한의 군사 행동을 판문점 9.19 군사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야당원들이 있었으면 한바탕 큰 소동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분명히 군사 합의는 지상과 공중 해상에서 긴장과 군사적 충돌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적대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행동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남한의 정부가 대한민국의 자산을 북한이 군사적 공격으로 파괴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보복 공격을 즉시 해야 되는 마땅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군사적 충돌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일이죠. 저런 적대 행위를 했는데 이것이 판문점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무가 해군 참모총장 출신 송영무가 망쳐놓은 군대를 완전히 공군 참모총장 정경두가 일종의 확인 사살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4.15 총선 이후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앞으로 이런 어떤 물구나무 막가파 모든 것이 거꾸로 서버리는 이런 시리즈는 계속이 될 겁니다. 제가 가장 공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2022년 대통령 선거 때 이제 대권마저 다시 또 빼앗겨서 좌파 독재가 10년을 향해서 치닫게 된다면 오늘 얘기한 이 5개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유도 아닐 것입니다. 조국이 대통령 대권주자를 하겠다고 설치고 나설지도 모릅니다. 윤석열에 대한 사퇴의 압박뿐만 아니라 일단 공수처가 조국이 오늘 트위터에서 6월 국회가 빨리 돼야 공수처를 통과시킬 수 있다라고 또 트위터까지 날렸습니다. 공수처가 7월이나 8월에 출범을 하게 되면 윤석열에 대한 수사가 벌어질 줄 모릅니다. 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윤석열이 될지도 모릅니다. 일단 미래통합당이 103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3분의 2 일단 그렇지만 180석 이상을 좌파 연합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패스트 트랙에 올릴 수 있습니다. 또 법사위를 장악을 하게 되면 법사위의 기간을 대폭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조국의 노랫소리가 좌파의 함성이요. 이 나라가 거꾸로 물고 나면서는 이 대한민국의 신음입니다. 감사합니다.